모기빈 페퍼저축은행이 경영난이 상당하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보니까 자산 규모가 업계에서는 한 6위 정도 되는 기업인데 적자 순위는 두 번째로 많대요. 이게 공교롭게도 좀 인수자로 나설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OK저축은행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OK금융그룹이 남자부 배구와 여자부 배구단을 동시에 운영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순위가 비슷하지 않나요? 올 시즌은 그러니까요, 올 시즌. 예. 약간 컬렉팅 느낌이 나는데. 럭키 세븐. 예. 자, 스포츠앤 플러스 샘플의 목요일은 배구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주간 배구로 목요일을 가득 채워볼까 하는데요. 한 주간 배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 정규리그 결산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배구계에 도는 비밀 이야기 시크릿 노트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두 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남막감스트 오스트라고 불리는 오혜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번 시즌 정규리그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샘플에서 배구 이야기를 할 시간도 점점 끝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안 돼요. 뭔가 네.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두 분께서 무언가 이야기를 어거지로 만들어 오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효경 기자와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배구장 갔죠? 이번 달 들어서 처음 갔어요. 무슨? 정말입니다. 아니 이번 달이라고 해봤자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2월 28일 경기 가고 네. 3월 18일 날 경기를 갔으니까 한 보름 만에 갔네요. 이럴 거면은 휴직을 왜 했나? 기사를 안 쓰면서 배구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게 경기장 가서 경기가 끝나는 휘슬이 울리는 순간 저는 이제 만약에 같이 갔다, 김혜경 기자 같이 갔다, 그럼 이제 김혜경 기자는 그때부터 또 이제 재밌는 시간인 거고, 저는 이제 기사를 마무리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인 거라서 사실 기사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기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사실 이제 그날 경기도 끝나고 이제 뭐 KB나 대한항공 선수들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평소 네. 같으면 사실 이제 막 인터뷰실 들어가고 막 기사 쓸 시간이라서 그런 편안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더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죠. 오혜원 기자 휴직하고 경기장 갈 거예요? 휴직하고요. 네. 김효경 기자만큼은 못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왜냐면 네. 저희는 거의 20년 가까이를 매일같이 경기장과 어느 경기장이든 뭐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배구든 골프든 그런 경기장을 다녔던 사람들이라서 휴직해도 경기장 가는 게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기하네. 저는 만약에 제가 행사장 가면은 놀러 갔어도 내가 진행할까? 아우 답답해 약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가면은 이제 저희가 스포츠앤 플러스 방송을 보시는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얘기 귀뜸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할 이야기도 생기고 사실 좀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제가 농을 던지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거리 만들어 주시니까. 자, 이렇게 오늘도 오혜원 김효경 기자와 함께 주간 배구 함께할 예정인데요. 배구 소식 알고 싶은 분들 또 이제 배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목요일에는 저희 스포츠앤플러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배구 팬들께 저희 입소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샘플의 배구 이야기 주간 배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배구 이슈들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두 분이 정리하는 위클리 헤드라인 발표해 주시죠. 네, 먼저 정관장이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패하면서 2위가 현대건설로 확정됐다. 그렇습니다. 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남자부 얘기인데 플레이오프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 매치였는데 약간 김이 빠졌다. 네, 미리 안 보는 플레이오프.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훈훈한 소식이 있나 싶어서 역조공 비록 본 빼고에는 실패했지만 팬의 큰 사랑에 보답한 세터가 있다라는 소식에 우리 샘플 구독자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역조공에 나선 배구스타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두 분께서는 그 배구 취재하면서 역조공을 본 적이 있어요? 역조공은 보통
연예인.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가끔 이제 야구 선수들이 한 번씩 뭐 그렇죠. 시즌 끝날 때나 이럴 때 하는 거는 어. 본 적인데 배구에서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 누군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있었던 경기 결과에 인해서 여자부 2위 현대건설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정관장이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메가 선수를 비롯해서 주전급 선수들을 꽤 많이 기용을 했는데 1세트를 패하고 2, 3세트를 따냈습니다. 네. 사실 정관장으로서는 승점 3점을 따내면 승점은 동률이 되지만 다승에서 앞서서 현대건설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4, 5세트를 내주면서 결국 3위로 정규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4위를 좀 내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도 승점 3점이 필요했는데 5세트까지 가는 바람에 두 팀 다 뜻을 이루지 루즈로 못하고 끝났네.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 전에 제가 고이진 감독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경기 날은 아니고 경기를 앞두고 제 꿈에 뜬금없이 배구 관련된 꿈도 아니었는데 고이진 감독님이 나오셔서 꿈에. 꿈에 오.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경기 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고이진 감독이 먼저 본인이 이제 제 꿈에 나왔으니까 저도 로또를 사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로또를 사질 않지만 이번에 샀으면 3등인 거지. 그 운을 감독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훈훈하게 네. 대화를 마쳤는데 네. 아쉽게 풀세트까지 가서 패하는 바람에 고이진 감독님께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로또를 가 사십시오. 아직 이제 토요일 날 발표니까 3등 아니면 3개 맞는다. 네. 제가 로또를 사본 기억이 잘 없는데 네. 그 6개인가 7개를 맞춰야 되잖아요. 6개의 보너스 하나. 네. 쉽지 않은 많죠. 거라서 제가 로또를 감히 살 계획까지는 없고 네. 그래서 고이진 감독님에게 운을 몰아들었는데 제 운은 꽝이었던 걸로. 네. 어쨌든 이번 결과로 그래서 현대건설이 2위를 차지하면서요. 일단 3전 2승제 플레이오프 홈 어드밴티지를 얻게 됐습니다. 뭐 현대건설 관계자도 뭐 축하를 드린다고 했더니 그래도 3위보다는 2위가 2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어제 방송 준비하느라고 그냥 이제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뜨는 정보만으로 경기를 봤는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정관장이 2대1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4세트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정관장이 그래도 2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느꼈는데 내리 2세트 내주면서 3대2로 패했어요. 사실 도로공사가 후반기 승률만 따지면 가장 좋은 팀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니콜로브 선수가 좀 뒤늦긴 했지만 굉장히 팀에 잘 녹아들면서 뭐 어느 포지션에서든 득점이 날 수 있는 좀 탄탄한 예전의 도로공사로 돌아왔는데 좀 뭐 약간 뒤늦은 감이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 또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세요? 정관장 입장에서는 2위 간절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의 승부였다고 보세요? 김영균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 경기에 생각 외로 주전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휴식을 주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 감각 그러니까 분명히 쉬는 것과 어느 정도 경기 실전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그런 뭔가 몸의 긴장을 풀어지지 않게 하려는 고이진 감독의 뭐 전략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패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저희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2위나 3위나 크게 뭐 이번 시즌에 국한된 얘기지만 크게 메리트가 있는 순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더 기분 좋은 2위 했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고이진 감독도 오히려 좋아. 풀세트까지 경기한 건 오히려 선수들이 감각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좋았다라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휴식 시간은 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두 경기에서 보면은 메가 선수가 정말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네. 한 3경기 정도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규 시즌 굉장히 치열해서 좀 무리를 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데도 있었는데 휴식과 치료를 하면서 뭐 한 세트당 10점씩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냈거든요. 좀
오히려 진짜 고이진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도 플레이오프에서는 메가가 좀 괜찮겠다라는 네. 확신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일찌감치 정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정규 시즌은 오늘 있을 이제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다 문을 닫게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는 2위 현대건설과 3위 정관장의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규리그 막을 내렸는데 또 한 가지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이번 시즌에도 시즌 최하위. 결국은 네, 이렇게 다음 시즌에도 응원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도 관심 없었겠지만 만약에 페퍼가 꼴찌 탈출한다. 아, 그죠. 그럼 난 GS로 간다. 예, 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년 더 응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 시즌 페퍼 최하위긴 최하위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 페퍼 정규 시즌에서 11승 25패. 창단 첫 해 3승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시즌 5승씩 했기 때문에 세 시즌 동안 총 13승 네. 했던 페퍼인데요. 이번 시즌에만 11승을 했으니까 어쨌든 팀이 긍정적인 그러니까 장소영 감독이 오고 나서 굉장히 팀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점은 박수를 칠만 한데 그렇죠. 뭐 시즌 중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기업인 페퍼저축은행이 경영난이 상당하다. 그래서 뭐 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앞선 세 시즌에는 부진한 성적에도 과감한 이제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에 이제 11승 25패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퍼저축은행이 보니까 자산 규모가 업계에서는 한 6위 네. 정도 되는 기업인데 적자 순위는 두 번째로 많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퍼저축은행이 안전하냐, 배구단을 운영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뭐 내부 외부의 좀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걱정도 있긴 하지만 페퍼저축은행 창단 네 번째 시즌만큼은 최하이지만 굉장히 앞선 시즌과는 달리 네. 굉장히 만족하면서 끝낼 수 있는 최하위가 아닐까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좀 인수자로 나설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OK저축은행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OK금융그룹이 남자부 배구와 여자부 배구단을 동시에 운영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순위가 비슷하지 않나요? 올 시즌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올 시즌. 네. 예. 약간 컬렉팅 느낌이 나는데. 럭키 세븐. 네. 컬렉팅 느낌이 나긴 나는데. 아, 그런데 그러면 페퍼의 아직 이제 구단이 어떻게 될지는 이야기가 뭐 확정된 건 없고 시즌 중이다 보니까 좀 어쨌든 장소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뭐 임기를 이어갈 것 같고요. 좀 프런트는 이미 좀 그만두신 분도 있고 좀 변화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긴 안 좋나 보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FA 시장이나 좀 팀 재구성에도 조금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배구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의지를 갖고서 구단을 창당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뭐 당연히 페퍼저축은행이라는 팀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페퍼 모기업도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장매튜 구단주가 그러니까 구단 뭐 운영이나 이런 거 기업 경영과는 관계없이 이 배구를 좋아하는 마음, 배구단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는 정말 대단한 네. 구단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이 모기업의 상황만 받쳐준다면 페퍼저축은행이 한 단계 이렇게 더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구단 운영 네.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팬분들이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저 이제 1승 봤거든요. 다시 우리 출연하셨던 감독님이 네. 만드셨던 배구경 뭐 당연히 페퍼를 모델로 만들진 않았다고 그때 저희의 만난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생각이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페퍼가. 그때는 예. 7구단이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요. 제작을 하셨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애정이 가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자부의 관심은 플레이오프. 먼저 첫 번째는 플레이오프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간 팀이 흥국생명의 김연경의 라스트 댄스를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어떤 대결이 펼쳐질 것인가. 장식해야 되나요? 라스트 댄스를 장식하는 건가요? 아니죠. 장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이렇게 예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이번 뭐 어쨌든 좀 저희가 승부 예측을 한번 또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쨌든 이 경기의 가장 큰 변수가 정관장의 부키리치 선수와 박은진 선수의 이제 복귀 여부거든요. 근데 두 선수 다 사실 100% 상태로 돌아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특히 부키리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뛸 수 있을지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서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어느 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불안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배구 팬들한테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정관장이 올라가는 게 조금은 챔피언 결정전의 그림은 좀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일단 진짜 이번 플레이오프부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대결 피 튀길 것 같고. 근데 약간 그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올라가더라도 이번 시즌 한정으로 본다면 흥국생명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의 흥국생명이 너무 사실 분위기가 좋죠. 그렇죠.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시즌 한 4라운드 정도에 이제 외국인 선수 투투크 선수가 다쳤을 때만 해도 쉽지 이렇게 않다. 될 경우에는 1위 자리 수성이 어려울 것 같다. 또 작년처럼 될 수 있다. 예상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더 좋은 좀 팀워크도 만들어냈고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사실 어느 팀이 올라가든 흥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이게 여자 배구의 경우에는 워낙 항상 챔프전에서 이변이 맞아요. 일어났던 좀 경험들이 많고 또 흥국생명은 준우승을 지금 최근에 챔프전 가서 3번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흥국생명 관계자들은 아직 모른다. 조심해야 한다. 끝까지 정말 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확정하는 세 번째 세트 승리의 25점 포인트가 나기 전까지 방심할 수 우리는 없다. 마음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습니다. 정관장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일단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현대건설과의 플레이오프에 집중을 해야겠지만 또 며칠 전에 좀 화제가 됐던 거는 메가 선수 관련 거취 문제였어요. 메가 선수가 뭘 등록을 안 한 건가요? 외국인 선수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거나 아시아 쿼터 선수 신청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네.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 선수 등록이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좀 이게 외국인 선수 등록을 포기하고 일단 아시아 쿼터로 재계약하거나 이제 한국 리그에 오지 않거나 두 가지로 좀 방향을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메가 선수가 외국인 선수로 이제 V리그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건 어쨌든 메가 선수의 활약이 그 아시아 쿼터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이미 차고 넘치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돈을 거의 2배 정도, 2배 이상. 그렇죠. 외국 아시아 쿼터 선수의 경우에는 첫 해 12만 달러, 네. 그리고 재계약 선수는 15만 달러고요. 외국인 선수는 25만 달러, 30만 달러.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2배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쿼터로 다음 시즌에 V리그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근데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선수 등록을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메가가 그건 근데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메가 선수는 처음부터 외국인 선수로 등록하려는 생각은 많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속세찌들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렇죠. 예. 근데 메가 선수는 만약에 남는다면 나는 정관장이 남겠다. 왜냐면 외국인 선수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정관장과 계약을 할 수 없고 그 드래프트 순번에 따라서 1순위를 뽑은 팀이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 선수는 정관장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V리그에 남는다면 정관장이랑 계약할 수 있는 아시아 쿼터 자격으로 재계약을 하겠다. 단 내가 떠난다면 본국으로. 나는 그러니까 사실 튀르키예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얘기도 리그에서도 이 메가 선수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인도네시아 복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메가 선수가 가족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메가 선수가 만약에 정관장과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건 인도네시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사실 좀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로. 정관장 뭐 합니까? 광고. 메가 광고. 예. 홍삼 좀 팔아 봅시다. 인도네시아에. 예. 광고비로 충분히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메가 선수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만 메가 선수
김유경 기자도 느끼고 했겠지만 이 메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랬다면 이미 뭐 외국에 네, 선수 이미 신청을 한 했겠죠. 시즌을 사실. 뛰고 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외국으로 갔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선수 쿼터로 도전을 했을 텐데 메가 선수는 뭔가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런 선한 인상을 실제로도 선한 사람이었고 뭐 참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네네네. 김효경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은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울어 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 가족을 좀 돌봐야 하는 상황이 네, 있을 그래서 수가 있겠으니까. 그래서 네. 이 메가 선수가 플레이오프 또 챔프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플레이오프 또 이어서 만약에 정관장 승리한다면 챔피언 결정전까지 굉장히 더 재밌어지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정관장 광고 이 두 글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 남자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의 대결.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웠다는 세간의 평가입니다. 네, 제가 그날 이제 현장에 갔었는데요. 네. 저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선수들이 몸 푸는 시간에 도착했는데 뭐 비에나와 황택이 이런 주축급 선수들이 다 기자석 뒤에 마련이 돼 있는 좌석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기 안 뛰는구나. 네. 그래서 황택이 선수에게 아니 언제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하루 전날 이제 좀 주전 선수들은 휴식을 주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올 시즌 좀 주전 선수들에게 거의 휴식을 주지 않고 계속 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26일에 시작하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좀 하루 정도 휴식을 주기로 한 것 같고요. 또 사실 같은 장소 경민대학교에서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리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노출이나 좀 여러 가지를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싫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당연히 물론 경기장을 예. 찾으신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죠. 그 대한항공 팬 입장에서도 이겼지만 이걸 좋아해야 돼? 이걸 뭐 상대는 차 떼고 포 떼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겼다고 좋아해야 되나? 이러다가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에서 임했는데 상대는 우리의 전력을 파악했지만 완전히 자기네 거는 보여주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으로서는 그렇게 썩 달가울 승리만은 또 아니다. 이게 그 새로 왔잖아요. 그 러셀 선수. 러셀, 네. 랜디 존슨 닮은. 네. 그렇네. 랜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리그를 겪어본 선수긴 합니다만 그 선수에게 익숙함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포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어쨌든 상대를 블로킹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러셀 선수가 이제 아마 KB 선수들과의 대결을 처음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대한항공은 반대로 이제 주전 선수들을 모두 내세웠습니다. 특히 세터 한선수 선수가 나온 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유광우 선수는 아예 휴식을 주고 한선수 선수가 3세트를 모두 뛰었거든요. 네. 이것은 아무래도 챔프전에서는 좀 한선수 선수의 출전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러셀 선수와 이제 공격 호흡을 많이 맞춰봤습니다. 근데 이날 사실 러셀 선수 좀 공격 패턴이 좀 단조로웠어요. 네. 좀 직선 코스 공략이 거의 없고 크로스나 반 크로스 코스 위주로 공격을 하고 서브 감도 조금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던 게 좀 보이는 경기. 아니면 뭐 러셀 선수도 약간 본인의 실력을 숨겼을 수도 있죠. 그냥 어쨌거나 약간 승부 자체는 치열하지 않게 펼쳐지니까 그냥 가볍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라는 저의 뇌피셜 혼자만의 뇌피셜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 대한항공은 그날 이제 주전 선수들 다 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좀 경기력을 사실 6라운드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노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포메이션 변화도 있었는데 사실 썩 매끄러운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자, 뭐 이렇게 좀 긴 빠지는 경기에서 결국 3대0 승리를 거두고 이제 또 플레이오프로 직행을 합니다. 이 역시나 남자부도 플레이오프 대결 일찌감치 대진이 확정이 졌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이 맞붙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1차전 경민대학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두 분께서는 이 승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배구계 분들이 다 아시지만 저는 사실 오래 전에 이제 LIG KB손해보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 입장을 떠나면은 KB 손해보험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사실 대한항공 선수들의 또 이 큰 경기에서 보여준 능력이 DNA 굉장해요. 사실 뭐 통합 4연패
말이 구라하는 게 쉽지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경기들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사실 전력상으로는 KB 손해보험이 분명히 현 시점에서는 위지만 1차전에서 만약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한선수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좀 변수를 만들어낸다면 네. 이 경기 좀 치열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배구계에서도 이번 남자부 포스트 시즌은 플레이오프 3경기, 챔프전 5경기 할 가능성이 높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최근에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모든 선수가 그러니까 고참이건 신인급이건 그러니까 이번 시즌 들어온 선수들을 제외하고 낮은 연차 선수들도 다 큰 경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력상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에게는 이 다리가 벌벌 떨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라는 게 대한항공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반대로 현대캐피탈이나 챔프전에 가 있는 현대캐피탈이나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챔피언 결정전도 그렇고 1차전에서 이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가 네. 각 시리즈에 굉장히 그 성패를 좌지우지할 거다라고 보는데 대한항공이 만약에 뭐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그것도 경민대에 가서 경기를 잡는다면 김효경 기자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부 경기도 25일부터인가요? 며칠부터인가요? 네, 25일에 이제 여자부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예. 26일에 남자부 경기가 남자부 시작이 경기.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본배구는 퐁당퐁당으로 퐁당퐁당으로. 계속 이제 이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재밌는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